어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드래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주제는 딱 봐도 뭘 봐도 너보다 많은 팔자! 그렇습니다. 네, 제목 그대로 저의 운세를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이번 V앱에서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주제 선정의 이유는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 혼자 제가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 저의 운세를 봐주실 역술가 선생님을 모셔볼까 하는데 준비됐나요? 자, 박성준 선생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일단 V앱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용 씨와 함께 운세 얘기를 한다니 정말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오늘 권재용 씨의 운세를 낱낱이 속속들이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일단 사주부터 손금, 관상까지 저희 운세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 예정인데 일단 시작은 좀 가볍게 일단 오늘 저의 방송이 잘 풀릴지 안 풀릴지 어떨지 좀 오늘의 운세를 좀 어떻게 오늘의 운세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이요? 오늘이 절기상으로 백로예요. 백로? 네, 흰 이슬 이런 거죠. 근데 그 지용 씨를 가만히 보면 여름에 태어난 나무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목마른 나무로 태어났어요. 제가 항상 목이 좀 마릅니다. 갈증이 있는 뭔가 갈구하는 그런 스타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흰 이슬이 딱 들어오면서 그렇죠, 뭐 갈구하는 목이 마른. 그래서 사실 그 지용 씨한테는 냉수라든가 시원한 물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오늘은 백로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의 날짜가 임진일이에요. 그래서 흑룡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용 씨에게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런 날입니다. 정말 이거 신기하네요. 네. 오늘이 지용 씨가 태어난 지 만 248일 되는 날이에요. 만 248일? 네. 그런 걸 저도 안 세봐서. 제가 세봤어요. 팔자가 들어갔나 싶어서 세봤는데 오늘 팔자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좋은 징조네요. 뭔가 시작이 좀 좋죠. 시작이 좋네요.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기본 중에 기본인 좀 사주풀이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제가 미리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저의 이런 년, 월, 시로 보는 기본적인 사주풀이인데 제가 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988년 8월 18일 그래서 딱 봐도 뭘 봐도 너보다 많은 팔자인 거죠? 팔자가 너무 많죠. 많죠. 많아요. 88년 8월 18일.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지용 씨는. 음력으로는 7월 7일 날 태어나셨어요. 제가 좀 숫자랑 뭐가 있네요. 음력 7월 7일은 칠석이죠. 7석이죠. 1년에 한 번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뭔가 끼가 동하는 의미 있는 날. 그렇죠. 되게 좀 야릇한 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끼가 있는 날에 88, 8, 18, 77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작정하고 퇴근해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날짜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용 씨는 여름에 태어난 나무예요. 근데 태양도 있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는데 여전히 목마르고 여름 나무기 때문에 더워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 운을 전체적으로 보면 27세부터 50대 초반까지 물과 나무가 계속 공급이 돼요. 27세부터 52, 3세까지 꽤 많이 공급이 되네요. 그렇죠. 물 부족한데 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무도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태기를 좋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출산 태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출산 태기를요? 그런 건 하셨나요? 아니, 그 정도로 운적으로는 여름에 태어난 그 더운 목마른 나무가 물이 계속 들어오는 굉장히 왕한, 그러니까 고속도로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흥왕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다 계속 일부러 좋은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도 보고 놀랐는데 사실 목마른 나무에 물 들어오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쭉쭉 좀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상관생재라고 해서 발명이나 창작으로 부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발명이나 창작. 네, 제가 창작을 창작하고, 하거든요. 네, 발명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어쨌든 그럼 직업을 잘 선택한 거죠. 그렇죠. 어떤 끼를 발산하는 직업으로는 굉장히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연예인들이 근데 약간 좀 예를 들어 좀 네. 그런 사주가 다 좀 있죠. 좀 이런 창작을 그렇죠. 뭔가 한다든가. 약간 뭐 도화의 기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끼를 발산해서 돈까지 끌어가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주는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적인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의 또 성향이 명예에 대한 욕구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어떤 강단에 선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약간 입지에 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네.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아 그렇죠. 명예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좋은데 또 하나 약간 그좀 참조하실 게 예, 하나가 예. 있는데 뭐냐면 여자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태생적인 태도. 어떻죠? 일단 그 와이프 자리가 있거든요. 와이프 와이프 자리. 자리. 사주에는 와이프 네. 자리가 있는데 와이프 자리에 자식 같은 아내가 들어와 있어요. 자식 같은 좀 철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철이 자식 없다기보다는 같은 아내가 네, 어떻게? 그러니까 여자가 다들- 그 자식같이 보이면은 여자가 어떻게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죠. 아,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좀 좋죠.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는 애처가적인 기질을 타고났어요.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아 잘하시나요? 네, 여자분한테. 아니, 기본적으로 굉장히 딱 내 여자한테 되게 잘하는 그런 그렇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아셨죠? 네, 잘한다고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또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좀 나쁜 점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던가 네. 그런 굳이 거? 조금 약한 점을 찾는다면 굳이 조금 약한 점을 찾는다면 52세 이후에 조금 약해질 것 같다는 그런 게 좀 있네요. 근데 52세 이후엔 다 약해지지 않나요? 52세 모든 분들이 아니죠. 이 52세까지는 쭉 가는 거예요. 오. 쭉 가다가 52세 이후에는 약간 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 건강. 네,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요즘에 좀 무릎이 안 좋아요. 벌써 안 좋으신가요? 요즘에 춤을 많이 췄더니 네. 좀 무릎이 시린데. 그래서 52세가 넘어가면 무릎 조심, 건강 52세. 조심. 아직 근데 너무 먼 일이라.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이 들어오면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같은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그 사주적으로 뽑았을 때 운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네. 선생님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제가 제 생일날이랑 같은 분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는데 네. 얼마 전에 그 무한도전의 양세형 씨가 네. 저랑 생일이 같더라고요. 네. 그럼 생일이 같다고 사주가 비슷한 식의 흘러감인가요? 아니면은 막 나이도 있고 뭐 시도 있고 다 그걸 생일이 8월 18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연도에 태어났는가 중요해요. 연도가 그래서 완전히 하긴 달라지죠. 그렇겠구나. 그래서 생일이 같다고 해서 같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한날 한시에 태어난 건요 어떻게 해요?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둥이는 기본적으로 성격은 비슷한데 관상이 조금 다르죠. 네, 관상적인 얘기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떨까요? 좀 뒤에 가서 좀 네. 자세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번에는 좀 얼마 남지 않은 그 2017년에 제 운세를 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이제 내년 금방이죠. 2016년이 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일단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떨지. 사실 제가 내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네.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떨지 내년에 뭐 하고 궁금하네요. 싶은 일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많죠. 네. 많습니다. 일단 그 지금 9월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예. 일단 기본적인 이 운은 이제 토정 이지암 선생의 토정 비결의 근화에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조선 시대 토정 이지암 선생님의 토정 비결에 준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9월 달 이번 달은 귀인이 와서 도움을 주니 재물이 산처럼 쌓인다 이런 운이에요. 재물 그만 써야도 되는데 또 더 쌓이는 쌓이나요? 거죠. 산처럼 쌓인다 이런 운이고요. 10월이 되면 어떤 운이냐면 몸도 왕성하고 재물도 왕성해지니 뭔가 태평한 정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1, 12월도 별 다르지 않은데
11월은 밝은 달빛 아래에서 좋은 벗을 만나니 이보다 좋을 수 없고 12월은 귀인이 도와주니 영화를 누릴 것이나 예, 것이나 그 귀인이 여자는 아니니 아. 여자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 조심은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씀이라 조심해야죠. 네. 그래서 1월 달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네. 1월 달에 오는 시작은 조금 낮게 시작해요. 집에 있어도 심란하고 나가도 심란한. 2월이 되면 주변에 친한 사람들과의 약간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계속 내려가네요. 조금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3월이 되면 좀 올라가죠. 기란 운이 많이 들어와서 올라가네요.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고요. 4월이 되면 제비가 집에 들어오니 운수가 태평하고 재물운이 상승하는 그런 운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5월에는 다시 좀 내려가나요? 좀 내려와요. 건강 조심. 아, 건강 조심. 6월에는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네. 이 여자의 품질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때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운이 되고요. 여자를 안 만나게 되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만날 겁니다. 네. 7월에 가면 동남쪽으로 움직이면 약간 기란 운이 있고요. 동남. 네. 좋아지고요. 8월에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요? 벌리지 말고 무슨 그냥 일을? 진정하고 계신 게 좋아요. 제가 사실 8월에 많이 벌려요. 예, 생일이 껴있다 보니까. 더운 날에. 생일이 껴있다 보니까 8월 뭐 여러 가지 18일에. 이벤트들이 항상 많은데 네. 주의하겠습니다. 조금 덜 벌리시는 네,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8월 넘어가게 되면 9월에는 좀 피해야 될 성씨가 있어요. 이지암 네.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예, 예. 8월에는 이 씨를 피하는 게 좋다. 이씨? 성이 성이 이씨인 사람. 이승현. 저희 멤버 중에 승리 씨가 네. 이승현. 그래서 9월에는 이 씨만 승리를 피하지 않는다면 피해야겠네요. 조금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다시 10월로 가면 약간 그냥 저냥 흘러가다가 11월에 약간 마음이 쓸쓸해져요. 쓸쓸해지다가 12월에는 역마가 들어오면서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좀 있는 외국을, 운들이 들어와서 네. 조금 올라가는 그런 운이 내년에 큰 운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이렇게 봤을 때 썩 좋진 않네요. 일단 90, 11, 12월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올해를 잘 마무리 짓고 네, 이 기세로 뭔가 밀어붙이면서 여자를 조심하고 이 씨를 피한다면 좀 무던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건강 챙기시고요. 내년 5월은 이때가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은 조금 챙기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지붕킥이 없네. 사실 좀 지붕킥을 기대했는데 딱 올라가는 이렇게 딱 쳐서 쭉 가는 그런 좀 지붕을 걷길 원했는데 4월에 제비가 와요. 제비. 집에 제비가 들어오면서 운수가 태평하고 재물운이 흥왕하는 제가 좀 쭉 올라갈 수 있는 제비. 내년 4월은 조금 그래도 제가 제비가 되면 안 됩니까? 그거 안 되겠죠? 제비 얼굴이 제비상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제비상에 가깝죠. 그래서 제비와는 크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는 제비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그래프로는 처음 봐보는데. 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운의 흐름을 알기가 좀 쉽고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내년에 조금 더 바라시기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꼭 제가 집에 가져가서 좀 걸어두고 네, 액자로 이렇게 억제로 해두고 좀 이렇게 항상 좀 해야겠네요. 일단은 좀 그 댓글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 봐요. 뭐가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사진풀이를 하고 있는데 댓글이 오빠 새로운 헤어스타일 너무 좋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저도 인터넷에 쳐보면 연예인들이나 저도 그렇고 네. 이렇게 이미 사진풀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들이 나와서 네. 가끔 보곤 했는데 네. 이렇게 직접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선생님과 같이 막 그 당사자가 같이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일 거라 생각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친구들 볼 때도 막 옆에서 보는 것도 그럼 좋고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서 저는 지용 씨와 그 운세 방송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뭔가 제가 좀 약간 안 어울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아무튼 너무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역술가님이랑 오늘 케미 완전 좋아요. 네. 되게 미남이세요.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제가 없죠. 오늘 그 거의 메이크업도 안 하고 다니는데 예. 지용 씨를 만나려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메이크업 항상 하고 다닙니다. 이번에는 좀 이제 사실풀이를 넘어서 네. 저의 좀 손금과 관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일단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직접 보고 바로 응용이 가능하니까 네. 제 관상과 손금을 선생님과 같이 보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손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손을 펴면은 예. 일단 선이 보이는데 중요한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들 요 엄지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선인데요. 예. 이 선을 우리는 생명선이라고 얘기해요. 예. 생명선이라서 이 선이 끊기지 않고 밑에까지 길게 있으면 잔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중간에 만약에 약간 선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나 생명선이 끊어지면 중간에 약간의 건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런 거의 얘기를 하죠. 안 죽나 본데요? 생명선이요. 길죠. 굉장히 기네요. 그쵸. 네. 54세까지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기본적인 어떤 체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손금 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건강을 많이 챙기시나요, 평소에? 되게 안 챙기는 편인데 안 챙기세요? 손금이 기네. 반대쪽도 볼 예. 수 있을까요? 이게 선천운이고 후천운이거든요. 선천운도 거의 엄지를 감싸 안아서 이 손등까지 예.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손금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사진을 하나 저는- 찍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매일 보는 손이라. 손금이 저도 좀 긴 편이거든요, 사실. 긴 그러시네요. 편인데 이렇게 긴 분, 저보다 긴 분을 만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좋은 거잖아요. 네, 좋죠. 그래서 손금은 끊기지 않고 지용 씨 손금처럼 곱게. 끊기지 않고 곱게 쭉 흘러가는 게 좋고 만약에 끊겼다고 하더라도 뒤에 보조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건강적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선은 감정선인데요. 감정선은 새끼 손가락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감정선인데 이 감정의 기복이나 아니면 감정의 어떤 상황 같은 것을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감정이 되게 좀 경향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용 씨 손금을 보면 이 손금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딱 요거와 마찬가지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손금은 나한테 딱 맞는 여자를 만나면 굉장히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고지순하게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약간 순수함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의 약점은 약간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조금 있어요. 좀 많이 흔들려요. 약간 갈 때? 근데 약간 다소 약간의 흔들림이 좀 있는데 어쨌거나 그 순수하게 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감정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3대선 중에 하나는 이제 지능선입니다. 아까 생명선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생명선과 감정선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떨어진 분 한번 손금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결혼이 좀 늦는 그런 성향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지용 씨는 이제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지용 씨 손금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지금 이 생명선 그리고 지능선, 감정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운명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약간의 M자 모양이 그려져 있죠. 그러네요. 네, M자 모양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 M자 손금은 기본적으로 좀 그 돈을 많이 버는 재물로 왕할 수 있는 크게 흥할 수 있는 왕. 네, 내가 왕이 대상이라 그랬나? 왕은 관상으로 보는 거죠. 네. 일단 손금은 일단 재물로 왕하고 흥하게 되는 왕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아까도 왕에만 되게 반응을 하시는 계속 말씀하셔서. 뭔가 이렇게 크게 돈으로 흥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용 씨 손금에서 약간의 의외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네.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해 주시죠. 지용 씨가 의외로 그렇게 눈이 높지 않아요. 여자 보는 눈. 이것 때문에 그러시죠? 네. 저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냥 나름대로
눈이 높은데 남들이 보면 저 눈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약간 그런 면이죠. 어떤 거냐면 지용 씨의 이쪽에 요걸 보면요. 가운데 여기 좀 약간 좁죠. 여기가 좀 좁죠. 그리고 그 기준선은 약지가 되게 되는데 여기도 약간 좁아요. 예. 그래서 의외로 눈이 낮다. 지용 씨의 사랑을 받을 여자는 딱히 어떤 조건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지 않아도 되고 약간 좀 특이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저는 이렇게 막 외모를 너무 보지 않습니다. 물론 네. 아름다우시면 좋겠지만 네. 외모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매력에 끌리는 편이다. 네. 그래서 그 손금에서 의외의 면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멤버들 이건 알았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멤버들이랑 봤을 때 태양 씨가 굉장히 이렇게 넓어요? 넓고 태양 씨는 또 일자 손금이에요. 막진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바보 아니면 천재라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원숭이 손금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는 천재라고 하던데 굉장히 잘 되거나 상위 5%가 되거나 하위 5%가 되거나 또는 뭐 아니면 더운 건가요? 그렇죠. 또는 상위 5%와 하위 5%를 넘나들 수 있어요.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은 약간 위험한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랬어요. 네. 제 멤버 중에 그 친구. 굉장히 좀 강한 근성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감정성과 지능성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냥 일자로 딱 붙어 있는 거죠. 굉장히 크게 성공하거나 조금 약할 수 있거나 그런 눈이 있는 겁니다. 눈이 낮구나. 의외로 의외로. 정말 조금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기본 선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운명선이라고 하는 이 4번 운명선인데 이 운명선은 활동을 많이 하거나 어떤 일을 많이 할수록 이게 생기고 올라가요, 진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운명선이 이렇게 많이 중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활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는 건데 지용 씨 같은 경우도 이 중간에 이렇게 치면서 M자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손금은 괜찮다, 괜찮다. 좋다. 나쁘지 하지만 않다. 의외로 눈은 낮다. 그렇죠. 네, 스트로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네. 괜찮습니다. 제가 정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평안 주면 되죠. 네, 그리고 애처가시니까요. 예. 네, 잘해주시니까요. 내 여자는 굉장히 잘해주실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네, 네. 굉장히 좋죠. 오늘 케미가 좋네요. 그죠? 네, 즐겁습니다. 이런 케미가 나올 줄 몰랐어요. 네. 잠깐 꺼졌다. 네. 네, 그리고 또 좀 특별한 점이 제 손금에서 보시기에 뭐가 또 있을까요? 손금을 보면요, 예. 흔히 얘기하는 이 새끼 손가락 아래쪽, 그러니까 네. 여기죠. 예. 이쪽을 이렇게 펴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선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결혼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결혼선이 보통은 2개, 3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GDC도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약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 연애 다들 이러고 계신데 지금 연애를 하기에 남자나 여자가 좀 잘 안 생기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4개, 5개, 6개 늘어가면 한 여자나 남자에게 정착이 좀 안 되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약간 있죠. 바람을 좀 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저는 딱 3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 3개가 있죠. 선천운도 볼까요? 선천운도 지금 2개가 안정적으로 딱 있죠. 2개가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생명선이 무지 길면서 M자. 네, 괜찮습니다. 괜찮네. 네. 괜찮습니다. 손금은 처음 봐봐요. 이렇게. 네. 신기하네. 저 이거를 좀 비밀로 제가 좀 약간 멤버들을 봐줘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아까 그 막진금 손금이라든가 네. 또는 그 감정선이 너무 짧다거나 이러면 생각의 깊이가 좀 얕을 수가 있고요. 지능선이 짧다 그러면 머리를 조금 더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계신 자리에서 저희가 답해드리도록 할 텐데 뭐가 있을까요? 없으면 말고 뭐 없으면 말아야지. 그러면 바로 관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죠. 관상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그 관상을 볼 때 제일 네. 중요한 게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년. 그래서 이마부터 여기까지가 초년이에요.
그래서 30대 초중반을 보게 되고요. 코 끝까지가 중반이에요. 그래서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를 보게 되고 턱 끝이 70대 초중반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100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마가 너무 좁다거나 좌우가 틀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초년이 조금 운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년에서 특히 이제 코라는 것은 재배궁이라고 해서 재물을 나타내는데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인다거나 이러면 돈도 세기 쉽고 비밀도 좀 세기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마가 되게 굉장히 깨끗하세요. 엄청난 초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50대 초반까지의 운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이 눈에서부터 요 인중까지의 운이 굉장히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그 지용 씨의 관상에서 특징은 눈썹 있는 쪽에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약간 나와 있으시죠? 눈썹 네, 쪽에 네, 네. 뼈가 약간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관찰력이 좀 있다거나 통찰력이 있어서 좀 뭔가를 바라보는 데는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이 튀어나와 있나? 아, 눈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가? 네, 눈썹 있는 데가 약간 튀어나와 있는 약간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좀 약간 이런 튀어나온 느낌으로. 것이 약간 그 기술자라거나 아니면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도 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년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입을 보게 되는데요. 여자분들 중에 입이 크고 좌우 광대가 발달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광대가 강한 여자분들은 독립심도 강하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면이 있고요. 더군다나 입이 크다면 꿈과 야망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여성 남성 공통적인 상황인 거죠. 공통적인 네. 제 입이 크진 않죠. 입이 크진 않은데 웃었을 때는 약간 커져요. 그 기준은 어떤 거냐면 눈동자에서부터 이렇게 내렸을 때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입이 입술이 얇지 않은 게 중요해요. 근데 입술이 도톰함이 위아래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끈기가 있다거나 마무리가 된다거나 이렇게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두꺼운 건요? 대성이처럼? 위아래 다 두꺼운가요? 위아래 되게 두껍고 얘가 네. 되게 입술이 예뻐요. 항상 자기가 입술이 제일 자기의 그 charming 포인트라고 항상. 위아래 입술이 굉장히 도톰하면 주는 정도 많고 받는 정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 관상을 보면 사실 막 그냥 일반 분들에게는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뭐 짝눈이면은 뭐 바람둥이다. 뭐 예를 네. 들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짜로 그런 좀 거예요? 있죠. 그런 속설들이 좀 있는데 짝눈은 약간 겉과 속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를테면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세심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굉장히 강하다거나 아니면 밖으로 강하지만 속은 좀 약하다거나 이런 면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바람둥이를 보게 됐을 때는 특히 눈 옆에 자글자글한 주름 제가 좀 자글자글한데. 자글자글한 주름은 약간의 끼와 이건 저희 그 유전이에요. 네, 약간의 끼와 어머니가 굉장히 약간의 끼와 기질이 있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어떤 그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은 이제 좋다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점 위치도 영향을 많이 주나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옆에서 봤더니 조금 지용 씨가 뺐으면 하는 점이 좀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어떤 점이냐면 그 이쪽 눈썹 옆에 약간 눈 옆에 점이 눈 옆에 있나요? 이쪽에 약간 점이 한 2개가 있어요. 그런가요? 완전 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쪽은 이제 부부궁 처첩궁이라고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깨끗하고 점 같은 것이 없는 게 좋습니다. 이쪽을 네. 네. 그리고 그쪽은 여기 2개 있는 점은 흉점이니까 빼주시면 조금 더 어디지? 아름다운 저 있는 찍어드리면 여기랑 여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이쪽도 올 수 있나요? 이쪽은 깨끗하세요. 이쪽은 깨끗하신데 이쪽이 좀 약하시니까 그 점을 빼주신다면 좀 좋을 것 제 같아요. 얼굴에 있는 거 어디지? 여긴가? 어디 있지? 이건가? 이쪽. 그 점인 이거 점 이쪽이에요? 이쪽? 네. 네. 이거 점인데. 그것도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좋다고 볼 수 없지만 시급한 거는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네. 때 사실 이 점이 너무 싫어가지고 네. 많이 뺐었어요.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 너무 점이 깊이 있어서 있다. 네. 몇 번을 뺐는데도 계속 드러나는 점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점보다는 옆에 있는 점 2개를 빼주시는 게 이걸 빼면서 같이 급선. 한번 다시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한번 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점점 살면서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굴에. 얼굴에. 네. 저도 얼마 전에 네. 코를 약간 뭐 이렇게 다쳤는데 네. 코 이게 그 흉터가 아니에요. 딱지처럼 네. 지면서 여기에 점이 같은 게 생겼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떼니까 딱지였는데 아, 점이 아니신 거죠? 점이 아니었어요. 네. 다행히 아니었는데 그게 은근히 딱지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너 코에 점 생겼네? 매력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어울린다 이래가지고 저도 은근히 그래? 그럼 냅두지 뭐 이러고 다니다가 어느 네. 날 세수하고 이러니까 없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점이 막 생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후천적으로 점이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는 이제 얼굴의 점의 90%는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몸의 점의 90%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코에 있는 점은 죽어 있는 점 4점이면 약간 재물을 갉아먹는 점이고요. 그 윤기가 있고 깨끗하면 생점이라고 그래서 약간 매력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막 괜히 여기 좋은 점이라서 찍거나 이렇게 뭐 심는. 씹는 네. 점도 관상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거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죠. 아, 그래요? 예, 워렌 버핏의 코가 부자 코거든요, 굉장히.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내 엉덩이 살을 떼서 내 코에 붙인다고 부자가 되겠느냐? 아닌 거죠. 명쾌한 네, 그래서 점을 찍어봐야 별 소용없다. 코가 엄청 크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성이처럼 빡 이렇게 된 코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매불이라고 해요. 이거 무슨? 굉장히 그 추진력이 있고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은 좀 강하다. 다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잘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신기하네. 관상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용 씨의 관상은 한마디로 그냥 좀 정리를 하자면 작정하고 끼를 똘똘 뭉쳐놓은 작정하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 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 수위가 없어요. 네. 네, 막 하셔도 돼요. 그래도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학상 반, 제비상 반.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비를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학상을- 말씀드렸죠. 아니야. 제가 제비가 돼도 되냐고. 그건 아닌 것 같고 학상의 비율이 높은 학상. 네, 약 학상. 그러니까 작정하고 끼를 이렇게 아까 뭐라고 작정하고 끼를 똘똘 뭉쳐 놓은 학상. 그 안에 약간의 제비상이 녹아 있는. 좀 이게 안 맞는데요? 앞뒤가? 학상이 근데 어떤 거냐면 고고하고 명예적이고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끼가 있지만. 네. 그래서 나중에 막 강단에 서고 약간 선생님 소리 듣길 원하는. 그렇죠. 뭔가 근데 명예적으로 그게 이제 52살 전까지. 52, 3살까지는 쭉 갈 수 있을 거기 제가 때문에. 52, 3살까지는 정말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아까 질문이 똑같은 게 있었는데 사점과 생점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차이점이 뭔가? 저도 사실 이걸 잘 그 모르겠어요. 점은 제가 구별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구별할 수 있으면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해야 제가 구별하고요. 그 굳이 뭐 말씀드리자면 생점이라는 것은 좀 윤기가 있고 깨끗한 딱 봐도 점.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점이라는 것은 그 한지에 그 붓으로 찍었을 때 좀 흐리멍텅한 거 있잖아요. 좀 퍼지고 좀 흐리멍텅한 거. 이게 점인지 뭐 좀 알 수 없는. 그런- 이거는 분명히 여성분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쌍꺼풀 수술하면 네. 관상이 달라질 수 있나요? 쌍꺼풀 수술한다고 하면 조금 인상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관상의 근본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쌍꺼풀 수술을 하면 이마에 뭐를 좀 넣고 싶고 이마에 뭐를 넣으면 턱을 깎고 싶고 약간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무슨 관상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얼굴이 이제 똑같아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네. 생긴 대로 사는 게 그죠? 그렇죠. 부모님이 주신 그대로 네. 여러분들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럼요. 여기 그렇습니다. 다 얼굴에는 그 생긴 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용 씨의 눈 밑에 와잠이라는 게 있어요. 와잠? 와잠. 누에가 누워 있다 이런 건데요. 네. 약간 도톰한 거죠. 흔히 애교살이라고 네. 하는 도톰한 게 있죠. 네네네.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교살이라 부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쵸. 사회에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그런 애교도 되고 네, 좀 약간 정력적인 것도 되고 활동적인 것도 되고 정력적인 게 네, 되나요? 정력적이고 활동적이고 사회생활 왕성하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본 사주, 손금, 관상을 토대로 저의 행운의 아이템들을 미리 뽑아보셨다고 하는데 네. 한번 볼까 봐요. 네. 이건 또 뭐지? 행운의 아이템. 네. 그 전에 제가 하면서 드리고 저 얼굴에 점 11개 있는데 다 뺄까요?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점이 11개 세신 거예요. 점이 11개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 점이 어디 있느냐에서 조금 다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죠, 이렇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11개 중에 복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사진을 이분은 보내주세요. 봐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느 점을 빼야 되는지 어느 점을 빼지 말아야 되는지 어쨌든 공개는 다 되니까요. 얼굴이. 네. 알아서 판단하시고. 네. 네. 자, 볼까요? 제가 그 지용 씨의 럭키 아이템 8가지를 준비했어요. 예. 팔이 많은 남자 지용 씨의 행운의 일단 숫자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1과 6하고 3하고 8이에요. 1638. 네. 그래서 8이 역시 들어가 있죠. 1638을 전화번호나 아니면 뭔가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이것들을 넣으면 본인의 운을 상승시킬 수 이 있어요. 안에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3개가 있어요. 아, 3개나 있나요? 네. 몇 전 개를 좋아하시나요? 138을 좋아해요. 아, 138. 네. 원래 개인적으로 전체 10개의 숫자 중에서요? 네, 그러니까 1은 원래 좋아하고 8이야 뭐 제가 항상 네. 가장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전 그 3이 뭔가가 저한테 되게 안정된 안정감을 주는. 그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라 6은 6은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예, 않고. 아무 느낌이 없는 좋아하는 숫자 세 숫자가 들어 있네요. 그래서 예. 1638은 지용 씨의 운을 올리는 그런 숫자고요. 두 번째 행운의 컬러가 있어요. 예. 행운의 컬러는 지금 끼신 것 같은 이런 녹색, 녹색 그린이 첫 번째고요. 예. 또는 검정, 그리고 블루, 그리고 짙은 네이비 이런 컬러들이 본인의 옷을 입으실 때도 네. 이런 컬러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옷이나 차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신다면 본인의 운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행운의 헤어스타일을 조금 준비해봤는데 약간 짧은 머리가 조금 더 좋아요. 긴 머리보다는. 네. 네, 머리가 머리가 약간 짧은 게 좋고 네, 긴 파마는 지금처럼 안 하신. 파마. 약간 직모. 제가 파마하면은 다 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파마는 안 하신 약간 짧은 머리가 본인의 운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행운의 물건도 있는데요. 하나는 나무 반지예요. 나무 반지? 네, 나무가 굉장히 좋아요. 나무 본인한테는. 반지란 게 뭐죠? 나무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런 반지. 게 있나요? 네, 그런 반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장신구를 좀 많이 나무 좀 장신구. 어울리게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옷은 제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호랑이 그림이 있는 것도 네, 약간 호랑이 그림이 있는 것도 좀 쫄티 말씀하시는 거죠? 호랑이 그림, 용 그림. 그런 이상한 거 말고 어떤 이상한 거 말고 그냥 좀 얌전하게 있어도 호랑이 그림이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몸에 지고 다니면 좋으니까 저는 오늘부터 장작을 빼서 항상 나무 좋죠.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나무를 준비했어요. 그래. 네. 이게 제가 또 집 앞에가 숲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좀 네이비, 나무와- 블랙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네. 네. 디테일하시다. 네, 그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방향은 동쪽하고 북쪽이 좋아요. 동쪽, 북쪽. 네. 그러니까 뭐 꼭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어딜 제가 가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동쪽과 북쪽이 좋고 또 하나 그 지용 씨는 이제 물하고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네를 할 때도 물의 기운이 강한 압구정이나 청담동 또는 수목의 기운이 강한 반포나 목동 이런 쪽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 지역을 얘기하신 그쪽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혹시 주변에 성수동. 혹시 하지만 바로 앞이 강이고 바로 앞이 숲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성수동은 어느 나무와 쪽이지? 약간 동북 쪽이죠. 동북 쪽이니까 방향은 맞고 그리고 나무와 물이 있으니까 이제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띠를 굳이 얘기하자면 원숭이, 쥐띠, 닭띠가 조금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잘 맞는 띠가. 네. 그리고 굳이 안 맞는 띠는 띠가 뭐세요?
저는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아, 해당이 없네요.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해당이 없고 해당이 없는데 일단 안 맞는 띠도 저는 아니에요. 안 맞는 띠는 돼지띠, 개띠가 안 맞아요. 개요? 네, 어. 돼지띠, 개띠가 좀 안 맞고요. 그리고 개띠. 행운의 년도를 보자면 돼지띠가 저희 누나가 돼지띠인데 되게 잘 맞는데. 이제 띠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아. 없지만 일단 띠로 보자면 그렇다는 그래도 거고요. 조심하는 게 좋다. 네. 뭐 이런. 그리고 행운의 연도를 보자면 2022년 35살이 되는 해. 너무 나중 일인데요? 그렇죠. 52, 3세가 되기에 한 17년 정도 전에 이때 한번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좋은 일이 네, 뭘까? 2022년 그렇고요. 그리고 행운의 계절을 굳이 보자면 봄이랑 봄과 겨울이 좋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지는 노래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과 봄에 노래 가사 그죠? 얘기했나요? 저희 그 노래 중에 블루라는 노래 중에 블루. 그러네. 블루라는 노래 중에 야 이게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루라는 노래에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죠와 겨울이 가고 봄이 함께 봄에 찾아오죠. 저희가 나왔었어요. 네. 나중에 그 지용 씨의 가사에 52, 3, 4세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원숭이띠나 쥐띠, 닭띠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운세 노래가 하나. G 드래곤이잖아요. 죄송합니다. G 드래곤. 네. 다른 거죠? 뭔가 연관되는 게 이미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유일하게 안 가진 게 딱 하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뭐죠? 아까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나무 반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준비해 주셨다고. 너무 뭐야? 나무 반지. 근데 이 나무 반지가 또 블랙이에요. 블랙의 나무 반지. 본인의 약간의 운을 살릴 수 있는 반지입니다. 좋네요. 벌써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기운이 좀 올라가시는 거 뭔가 아니에요? 확 갑자기. 네. 나무, 블루, 네이비, 약간 짧은 머리. 네. 아직 52세 나이 안 됐지만 아직은 나이는 안 됐지만 네. 아직 35세도 멀었지만 그죠. 네, 그럼에도 벌써 불구하고 이렇게 막 뭐가 샘솟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뵈니까 일단 본능적으로 자기가한테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찾아가고 그러네. 계신 것 같아요. 되게 본능적으로 약간 없잖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쪽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네, 맞아. 제가 좀 예민해서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잘 느껴요. 기운을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막 이런 저희 멤버들이랑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음악 네. 만들 때도 저는 네.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서로의 이런 합이라든지 이런 네. 여러 가지 기가 합이라는 건 궁합 약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잘 이렇게 말이 하면 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렇게 탁탁 맞는 그죠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서 멤버들이랑 좀 그런 걸 많이 막 하다 네. 보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궁합은 이제 제 영역이니까 예. 네. 궁합을 제가 네. 그건 여기서 볼 수 없으니까 네, 좀 따로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저희 멤버들이랑도 한번 보고 싶고.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음. 멤버들의 전체적인 궁합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지드래곤의 럭키 8, 럭키 8 네.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본능적으로 잘 찾아가고 있다는 결론이 났고요. 일단 좀 궁금한 댓글을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요? 니네도 봐봐 신나. 댓글 좋아하는 역술가님 작사가 되실 각 뭐야? 되실 각 요즘 용어인가요? 정말 지용 되실까? 지용 씨가 이 모든 걸 다 넣어서 네. 노래 가사를 만들어도 대박이 나겠네요. 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빅뱅이 앨범을 네. 준비 중인데 그 앨범이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는 이제 올해 되게 좋죠. 좋잖아요. 네. 올해 내야겠네. 빨리 그죠? 빨리 내면 좋죠.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으시니까 시간이 없으시죠? 노래. 시간이 없는데 네. 그래 빨리 서둘러서 네. 내년이 가기 전에 네, 서둘러서 하시면 좋고 무조건 어떻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좋겠네. 올해 안에 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꾸준하게 52, 3세까지 노래를 쭉 만드시는 그런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야? 어릴 때 그 친구가 샤프로 눈썹 위에 찍어서 점 생겼는데 그런 친구를 일단 두지 마요. 샤프로 눈썹 위에 왜 찍어? 그래서 제 관상에 영향을 주나요? 제 의견은 답을 답해줘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답해줄 수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후천적으로 생긴 거는 별로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네. 이걸 샤프로 찍나 뭐 심나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맞습니까, 네. 선생님? 예. 네. 제대로 해주셨네요. 네, 아무튼 양자택일 코너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무언가 네. 큰 결정을 할 때 운세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가끔 네. 요즘 제가 할까 말까 하는 고민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 네. 좀 알아보면 네. 좋겠어요. 이게 양자택일 yes or no 따란 이런 거 안 나오죠, 뭐 자막 그죠? 네, 할까 말까, 네. 갈까 말까, 잘 될까 아닐까 등 양자택일로 선생님과 제가 고민을 좀 이렇게 제 고민을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거는 좀 팬분들이 궁금한 점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yes or no로 이렇게 딱 대답할 수 있게. 결정대로 가시는 예. 건가요? 예? 오늘의 결정대로 가시는 건가요? 그건 좀 생각해봐야죠. 예, 그렇죠. 예. 일단 좀 제가 고민 중에 하나는 아까 일단 풀렸는데 앨범을 빨리 올해 낼까 말까. 근데 내야 돼. 그렇게 결정이 난 거야. 올해는 내야죠. 아까 네. 그 사실 이게 작년부터 내야 됐어야 되는 앨범이어서요. 빨리 당연히 내야 되는데 운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너무 올해 운이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으니까 올해는 빨리 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제가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이미 제 머리에서는 사실 풀렸어요. 네. 어느 정도 풀린 것들이 궁금증이 많아서 사실 제가 물어볼 것보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그 지용 씨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조금 관심을 가지는 또 좋을 만한 사업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음료 사업, 뭐 이런 카페 같은. 카페.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잘 맞는 것이 뭐 생수나 빙수나 본능적으로 제가 또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으세요? 제주도에 제가 또 카페가 있네. 이미 하고 계세요? 이게 되게 본능적인가 봐요, 제가. 제주도에 물 많은 제주도에. 물 많은 제주도, 물 앞에, 물 앞에. 잔디 위에. 이미 잔디 위에. 이미 본능적으로 기운을 따라서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에 잘 되고 계신 대단하다. 거군요. 대단해. 빙수도 파나요? 빙수? 여름에 여름엔 팔겠죠? 여름에 제가 빙수 안 빙수를 먹어가지고.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름 다 지났잖아요. 여름이 되면 내년이 되면 그렇죠, 내년에. 네, 어떤 빙수나 약간 좀 차가운 음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차가운 음료. 그죠. 카페에서는 차가운 음료를 팔겠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약간 팬시한 문구 또는 팬시한 문구류 문구류. 뭐 펜이나 뭐 노트나 뭐 약간 이런 거 또는 그림이나 또는 서점이나 쇼핑몰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하고 계신가요? 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소름. 모르겠어요.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여러 의류 브랜드들이랑도 제가 지금 광고가 돼 있고 콜라보 이렇게 같이 그죠. 네네. 여러 가지가 돼 있으니 아. 그런 게 또 본능적으로 그분들도 느끼셨나 봐요. 네. 네. 그런 쪽으로 하신다면 되게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전 되게 본능적인 아이였네요.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대로 운을 따라가서 굳이 뭐 이렇게 운을 안 봐도 되는 남자. 네. 정말 딱 봐도 뭘 봐도 나보다 많은 팔자네요. 팔자도 있고 또 음력 7월 7일에 태어나셨으니 그죠. 칠석임. 네. 견우아직녀 오작교. 네, 오작교. 네. 이 모든 걸 가사에 한번 다 넣어주세요. 이거 뭐야? 자 이거 실시간 댓글 반응을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기 앞으로 계속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싶다 아니면 저는 이대로 좀 멈추고 싶다? 정말 연기할 생각이 없고요. 일단 네.
아니 물론 이런 뮤직비디오나 그런 정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쓴 노래고 네. 뭔가 남들보다 제가 더 표현을 잘할 거라는 확신이 제가 어느 네.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렇게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연기 아닌 연기를 하는 게 이게 제 음악을 조금 더 설명을 잘해드리기 위해서 제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정도의 네. 작은 연기는 는 좋아해요. 좋지만. 좋다기보다 그래도 하면 해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제 다른 타 방송에서 연기를 지금 하고 저도 봤습니다. 네.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연기를 일단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배역에 있어서 네. 이를테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뭐죠? 제가 이번에 맡은 역할이 CEO예요. 재벌 2세. 명예가 있는 명예가 있는 아. 건전무라고. 이미 전무 전무. 이미 다 하고 계시네요. 이게 또 본능적으로 그랬나. 그래서 다음 배역은 권지용 씨의 다음 배역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는 교장 선생님. 지내하는 국민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약간 교장 뭔가 선생님 다 거 제가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다 아우르는 아. 뭔가 전체를 통제하고 아우르는 교장 선생님.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 교수. 네,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굳이 얘기하자면 악당을 쫓아서 달리면서 계속 그 악당을 쫓아가는 형사. 형사. 네, 어울립니다. 그 세 가지가 어울립니다. 근데 저는 연기를 안 할 거예요. 굳이 한다면 그 배역 한다면 중에서 그런 또는 게 한 좋다. 가지 더 추가한다면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애처.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는 남들이 보기에 다 예쁘진 않고 본인의 눈에만 예쁜. 약간 근데 그 애처가가 직업이 형사거나 교수거나 같이 달려도 돼요. 그러면은 범인을 위해서. 그러면 범인을 쫓기 위해서 같이 달리는데 그 주변에 물도 있고 잔디도 있고 그죠. 그 주변에 그럼 잡겠네. 원숭이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 아까 럭키 나이는 아이템. 52세고 럭키 아이템을 다 넣어서 뭔가 한다면 되게 좋은. 대박이 안 날 수가 없겠네.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좀 팬분들의 운세를 한번 봐볼까 해요. 일단 네 이민우 군인데요. 민우 안녕. 얼굴 공개해도 돼? 되게 잘생겼다. 잘생겼네요. 네. 이 지금 8살, 9살밖에 안 됐는데 네. 얼굴이 이렇게 이목구비가 이 어린 나이에 또렷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아기 때 약간 이 친구도 지금 쌍꺼풀이 없던 네네. 거죠? 네. 제가 이 친구보다 못생겼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네, 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조금 보자면 얼굴의 특징을 조금 보자면 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고요. 빛이 살아있네요. 그렇죠. 눈빛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눈이 약간 치켜 올라갔어요. 약간 치켜 올라갔는데 굉장히 의리와 강단이 있고 그렇죠. 의리와 강단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존심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욕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돈도 돈이지만 명예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것 같은 그런 아드님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키우시면 친구의 특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용군은 팔자가 4개라 슈퍼스타 팔자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아들도 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우리 아들도 나름 팔자가 3개라고 항상 한번 봐줬으면 해요. 그러니까 네. 와 08년생 8월 8일생이네요. 팔이 3개 들어가 있네요. 8이 3개 들어가네요. 제가 8, 8, 8, 8이니까 4개 들어가는데 네. 이름 지을 때도 암행어사 팔자라고 이름값도 안 받고 지어줬어요. 정말 팔자가 많이 들어가면 팔자가 좋은 건지 궁금해요. 네. 그리고 지용군 같은 슈퍼스타는 아니더라도 고든 인성과 끈기, 리더십, 자상함을 두루 갖추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네.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막 던져.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단 8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나쁠 수 있는 건데 이 아이에게도 8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숫자예요. 네, 뭔가 본인의 길을 살려주는 또는 재물운을 올려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2008년 8월 8일은 의미적으로 좋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나중에 꼭 연예인을 할 것 같은
네, 뭔가 끼도 많고 어디선가 볼 것 같은. 뭔가 리더십도 좀 있을 네. 것 같은 그런 얼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저는 이것도 가능한가? 이미미 님이 네. 보내주셨는데 29년째 이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년이면 30인 10년차 GD 팬입니다. 안녕. 미미 들으면 딱 예쁜 이름이지만 사회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름에 대한 창피함이 생겨 현재까지 은행이나 병원에 가면 제 이름이 너무 부끄러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 빨개지기 일쑤랍니다. 아름다울 미가 두 개. 굉장히 아름다우시겠어요. 미미.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이런 아름답고 느낌인가? 또 아름답다. 약간 이런 거죠. 미미도 좋지만 평범한 이름으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마음이 릴렉스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네. 네. 남은 제 70년 제게 어울릴 만한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름을 조금 지어왔는데요. 사실 이 놀림감이 되는 이름만큼 나쁜 게 없어요. 그 정도.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알라딘을 되게 좋아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알라딘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알씨인가요? 그럼? 김씨예요. 김알라딘이요? 김알라딘.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하도 놀림을 당해서 학교에 안 그거는 갔어요. 근데 되게 좀 부모님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자신이 너무 좋아하니까. 네, 어쩔 뭐 수 그런 없죠. 사례는 아니지만 이미미 씨의 이름도 조금 놀림감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름을 하나 처음에 가져왔는데 너무 귀여운데 미미? 미미 귀엽지 않아요? 미미? 미미? 미미 손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손 그래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딱 기다려 막 이런 것 같잖아요. 사랑스럽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이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분의 이름을 저는 이선율로 하면 어떤가? 선율. 네, 예쁘다. 베풀선의 빛날줄. 선율이 네. 좋아요 또. 뭔가 고운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병원에서 이선율이라는 이름을 불러도 부끄럽지 않은. 그죠. 영어 당당할 수 이름은 있는. 멜로디. 이선율. 멜로디리. 멜로디리. 네네, 괜찮네요. 혹은 리듬리. 리듬리요? 리듬이라고 했죠 안 맞나요? 리듬리. 멜로디. 멜로디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멜로디리. 멜로디리. 이 멜로디. 멜로디리 이 괜찮은 것 같아요. 멜로디 이런 느낌으로. 죄송합니다. 네. 선율 좋은 것 같아요. 선율. 뭔가 느낌 혹시 있죠? 미미 씨가 원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뭐 아까 관상이랑 마찬가지로 항상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운명이라 생각해 이게 뭐 맞아요. 네. 그래서 딱히 이렇게 뭐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살면 될 것 같지만 정말 불편하시다면 이선율이란 이름을 추천해드립니다. 예명이라도 예명이라도. 같이 쓰시면서 네. 편하게 쓰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선율 딱 처음 이름을 딱 들을 때 되게 네. 뭔가 느낌이 딱 오셨나요? 느낌이 그렇게까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니 뭐 선택할 것 같습니다. 미미도 좋지만 선율도 좋고 네. 다 좋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오늘 운세풀이는 여기까지 해볼까 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네. 사실 이 한 시간을 뭘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뭐 최애를 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너무 이렇게 저도 오늘 끈이시네요. 방송을 정말 일단 잘하세요.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용 씨와 이 사주팔자 얘기를 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더 기대를 한다면 예. 사주팔자에 대한 노래가 생긴다면 제가 너무 영광으로 GD의 뭐 사주팔자라는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열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지용 씨가 52, 3세 또는 35세 전까지 그런 노래가 나오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사실 댓글관을 좀 오빠 오늘 무리수가 심하시네요. 5초라고. 내가 하는 건데 심할 수도 있지. 요즘 방송을 처음 이렇게 혼자 해봐서 제가 좀 오늘 굉장히 업됐고 했는데 박선주님께서 너무 잘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궁금증도 많이 풀렸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저한테 할 말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 마지막으로 30초 히또다 히또 해달라고 해서 히또다 히또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역술가님도 진짜 센스 짱. 네, 감사합니다. 히또다 히또 한번 해주시죠. 뭔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냥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 해본 거예요.
히또다 히또. 그렇죠. 죄송합니다. 뭔가 좀 어울리지가 않네요. 네. 일본 분인 줄 네. 알았어요. 히또다 히또. 히또다 히또. 자, 일단 이제 마치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다음 주는 태양 씨가 한밤의 데이트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